네, 됐습니다. 중요한 작품. 네. 76페이지가 됩니다. 연결작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김광규 뺄셈 할 거예요. 오늘 앞에 수업 진도 나가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시죠. 지금 수능 완성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민가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리고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도별고 이렇게 해서 딱 네 작품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작품이에요. 올해 지금 출제 순서상 시조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면 뭐 이런 거 어부사시사나 가공 국가 같은 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알고 있어야 되구나. 자, 보겠습니다. 일수 어버이날 낳으시거늘 임금이 먹이시니 부모님은 날 낳으시고 그리고 임금님께서 나를 기르시니 그렇죠? 그러면 잘 보이시나요? 부모님은 날 낳으시고 임금님이 날 먹이시니 라는 얘기는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임금님이 먹여 살리시고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충입니다. 그리고 얘가 효예요. 잠깐만요. 효, 충. 자, 좀 더 하죠. 낳은 덕 먹인 은혜를 다 갚으려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더니 충효를 다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라는 건데, 자,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4대 양반들이 충고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는 그냥 뭐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임금님한테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뭘 하겠다는 거냐면 관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에게 관직은 단순히 출세가 무슨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를 우리가 현실적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데, 이 관직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임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충성입니다. 그 관직이. 그리고 그걸 하면 부모님에게 동시에 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관직을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려고 하였었는데 유연 72 문이 이렇게 돼 있죠. 유연이라고 하는 건 어느덧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덧 72 문이라는 얘기는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70을 먹었다고요. 어느덧 70을 먹으니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할 일이 없어 하노라. 할 일이 없어 하노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70살 정도 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관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할 일 없어 하는구나. 그래서 충고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충고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본질이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미 다 했잖아요. 70이면 이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60대 초반, 50대 후반이었다고. 그러면 원래 평균 나이보다 훨씬 많이 산 거야. 할 거 다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할 수 없어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이 나이를 먹어서도 충효를 뭐하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충효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대부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 이해하시겠죠?
요거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수 들어갑니다. 네, 이수. 어와 성은이야. 마극할손 성은이다. 성은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죠? 강조하는 거고요. 반복. 어와 감탄사 쓰였습니다. 어와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야. 마극할손 끝이 없는 것이야말로 성은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영탄. 그 다음 강호 알로 도 분밖에 이거든 할 때 이거 이제 해석 그때 그 파란색 잘 해놨는데 강호 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에서 알로라고 하는 건 로자가 늙을 로자잖아요.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 자연에서 늙는 삶입니다. 자연에서 늙어가는 삶 도 다 뭐다? 분밖에 일이로다. 이때 분밖에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분이라고 하는 건 내 분수입니다. 근데 내 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분 밖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거 누가 결정해 줘요? 임금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원이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호 알로하는 거 사실은 뭐의 결과가? 성운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운의 결과니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분 밖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분의 밖에 있는 일이다. 왜? 임금이 결정해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운의 결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성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하물며 원래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니까. 근데 하물며 추가 두 아들이 전성 영양은 또 어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죠? 깨알 같은 자식잖아요. 자식이 두 아들이 전성, 영양, 전성이라고 하는 건 성의를 다했다는 얘기고요. 영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양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동양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인데 두 아들이 거기에 나를 뭐 해주고 있다? 극진히 동양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에 대한 감사,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감. 자,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사대부가 충성을 다하는 게 왜 관직을 하는 거냐면 임금이 이제 그러니까 관직이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임금이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가야 그게 관직을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좋다고 관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임금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내가 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야? 충실한 사실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관직을 하는 건 왜 충성을 다하는 거냐면 임금의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게. 만약에 임금이 나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어. 그럼 그것도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왜냐하면 임금이 명한 대로 내가 따르니까. 그래서요, 이 4대부들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연 살고 있으면 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성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누구의 명령이니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럼 내가 충신이라면 임금이 나를 벼슬자리에 물러낸 것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운에 대한 것도 벼슬자리에 물러나서 자연에 있는 것도 성운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의미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3주 들어가겠습니다. 연하의 깊은 병, 깊이 든 병입니다. 약의 효용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요. 연하의 깊은 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연하고질이라고 하는 거 기억 혹시 들어봤죠? 연하고질 천석권. 이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됐다? 고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약이 효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병이라는 얘기예요? 불치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불치병이에요. 이런 얘기거든. 뭐가? 이거. 자연을 연하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깊어서 이제 약으로도 뭐 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뭐가 되어버렸다?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이건 뭐야? 이 자연의 만족감이 그만큼 큰 거죠.
자연사람. 됐어요? 자연사람을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밖에 되었구나 그랬죠? 10년밖에 되었구나는 건 1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라 10년이 넘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버려졌다는 얘기, 강호에 버려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벼슬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죠.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지 몇 년이 됐다? 10년이 넘었구나. 그러나 이제까지 못 죽음도, 자, 그러나 이 자연에서 버려진, 즉 벼슬자리에 물러서 10년 넘게 살면서도 죽지 아니한 것도 다 뭐 때문이다? 임금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 나와서. 그렇죠? 그 다음 사소. 네. 전나귀입니다.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입니다. 전나귀를 바삐 보라, 빨리 보라. 저문 날에 오신 손님, 네, 해가 저문 날, 저녁 무렵에 오신 손님, 보리피 굳은 매 이렇게 되는데, 보리피라고 하는 건 보리 껍데기입니다. 보리 껍데기에 굳은 매예요. 이 매라고 하는 게 산이 아니에요. 밥입니다. 밥. 식사예요. 식사. 보리 껍데기 그리고 굳은 매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밥, 즉 거친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리 껍데기 있는 거친 밥에 물이 아주 없다. 찬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콜드워터 아닙니다. 콜드워터 말고 반찬거. 그래서 내가 그때 해석해놨죠? 반찬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뭐 하겠어? 음식 내놨잖아.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소박한 밥과 소박한 찬거리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일단 요거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소박한 음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 때로는 가난한 음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지. 포인트는 아이야, 배 내어 뛰어라. 야, 배 뛰어라. 그물과 보리라는 게 되지. 이게 무슨 얘기야? 손님이 왔어. 음식을 내놨더니 음식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야? 그 일본인 애들한테, 얘들아 배 뛰어라. 내가 뭐 하겠다? 고기 잡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일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거. 이건 아니야. 회 좋아해요? 회 좋아해? 자, 회를 먹으러 요 근처에 있는 횟집 갈 수도 있지. 자, 요거 하고 저기 바다에 가서 먹는데, 강화도에 가서 먹는데 어떻게 맛있어? 바다로 가는 게 맛있죠. 그죠? 왜? 그래서 우리도 백숙도 그냥 집에서 끓여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백숙 맛집 많아요. 그래도 꼭 어디로 가요? 계곡을 가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맛없어도 방갈로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 그게 맛있다고 하잖아. 요게 그 효과예요. 마치 옛날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요, 막 밥 먹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찬거리 부족하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텃밭에 갑니다. 그 텃밭에 고추나 이런 걸 따요. 따서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된장이랑 고추랑 바로 찍어 먹어요. 그러면 그게 초라한 음식이지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게. 그쵸? 산지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시골에 바다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맛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흥취예요. 흥취. 이게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소박해. 그러게 내가 뭐냐면, 야, 배 내놔. 내가 가자마자 바로 고기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냐? 내가 고기를 잡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의 흥취를 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총자, 자연의 흥취.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만족합니다. 됐죠? 오수 들어가겠습니다. 달 밝고, 달은 시간 정가오죠? 달 밝고 바람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을 오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묘사고요. 특히 물결
비단으로 오나 비움이나. 그러면 물결이 비단을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의 수면이 비단결처럼 뭐하다?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찬. 수면 아름다움입니다. 수면 아름다움 가까운 경치에 먼 경치에 어떤 물에 수면을 보고 싶어. 그럼 가까이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돼? 수면이 아름답다는 걸 보고 싶어.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는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이지 수면이 아름다운 걸 볼 수는 없어. 멀리서 달빛을 이렇게 비춰봐. 달빛 받은 수면의 아름다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격. 단정을 비껴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얘기했죠? 단정에 해당하는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단정 밑에다가 작은 배라고 했는데요.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4대부가 자연을 다루는 문학을 이렇게 공간으로 나눠보면 크게 자연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산, 일 공간으로 하나 제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다 혹은 강을 공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산에 대한 만족감, 산에 대한 소박한 삶 이런 걸 나타내 줄 때 쓰는 그 시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띠집이나 초가. 띠집이나 초가가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초가집이에요. 산을 소재로 하고 있을 때 산에 대한 만족감과 자연춘화, 자연합일, 자연동화를 드러내주는 삶의 소재가 바로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갔는데 산 좋다고 거기다 펜션 줘. 이거는 산 훼손하는 거야. 근데 산에다 음악 찍고 살고 싶대. 이게 이거. 그래서 이게 자연춘화, 자연합일, 자연동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의 대응되는 바다의 소재가 뭐야? 그게 적해요. 저희는 단정이라고 했잖아요. 단정 혹은 소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배. 그래서 두 개 대응되는 단어고 얘도 자연친화, 자연합일, 자연동화. 얘도 자연친화, 자연합일, 자연동화. 만약에 내가 물고기 잡는 게 욕심이 있어. 그러면 작은 배 타겠습니까? 아니면 큰 배 타겠습니까? 큰 배 타죠. 그리고 무거운 배 타겠어요? 모터가 있는 배 타겠어요? 당연히 모터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막 쌍끌이, 쌍끌이 우선으로 물고기 다 잡고 돌아다니겠지. 그런데 왜 이런 배를 타느냐? 일단 애초에 나는 낚시에 욕심이 고기 잡는 데 욕심이 없어. 그 다음 이거와 함께 물의 흐름에 뭘 바뀌어요? 나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배 타는 그냥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연합일, 자연동화, 자연의 만족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자연물로 뭐가 등장하냐면 얘도 그렇고 둘 다 이런 거 등장하죠. 구름. 그 다음에 똑같아. 구름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들여준 소재입니다. 뭐처럼 살고 싶어? 구름처럼 살고 싶다? 백구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자연을 다루는 문학작품 보면 거의 대부분 백구를 부릅니다. 자연을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선. 이게 이상적 삶. 4대부가 산에서 이상적 삶으로는 신선. 4대부가 바다에서 이상적 삶으로는 어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어부는 생계형 어부, 피셔맨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상적인 삶을 드러내주는 단어. 어부 사시사가 그래서 나와요. 생각하시고요. 자, 이거 그대로 밑까지 끌고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단정 나왔죠? 단정이라고 하는 거 자연하면 자연동화, 자연춘화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준다. 작은 배를 비껴놓고, 여기서 이제 비껴놓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직역하면 비스듬히 놓는 건데, 여기 물결 위에 띄워놓고, 물결 위에 띄워놓고, 오락가락 하는, 오락가락이 뭡니까? 물결의 내막 흐름이잖아요. 물결
물결에 내맡긴 흥이니까 뭡니까 이거? 자연, 하bil, 자연 동화죠. 맞죠? 왔다 갔다 하는 흥을 백구야 하 즐거워 말하라 백구야 불렀죠? 예, 자연처럼 자연동화 자연물입니다. 감정을 투영했어요. 백구야 너무 즐거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알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세상 내가 있는 이 즐거움을 알리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속세.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속세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죠? 전체 화살 정서는 자리에 대한 만족한 겁니다. 자리 너무 좋으니까 속세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수. 자, 육수 들어갑니다. 한번 너무 춥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눈빛이 어쩌라고 이런 눈빛이 나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어. 죽겠어 얼어 죽겠어. 모래 위에 자는 백구야 그렇죠? 그래서 백구 이거 뭐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모래 위에서 한가롭게 자는 사람. 걱정이 없잖아요. 모래에서 잔다는 거. 모래에서 잔다는 게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낮잠 잔다는 게 아니고 아무 걱정 없이 있다는 거. 원래 새들은 늘 누가 존재해? 천적이 존재하잖아. 아무 데서 못 잘 거 아니야. 근데 모래 백사장에서 자고 있어. 이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자는 백구야 한가하구나. 강호풍치 자연의 풍경치를 내 지닐 때 내가 지니거나 또는 내가 지니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지니고 나도 지닌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너도 지니고 나도 지닌다. 네. 석양 시각적 배경이죠? 저녁 햇빛 받아가며 즉 노을 받아가며 반범 귀 흥할 때 반범 하프 구트라는 작은 배를 타고 귀 흥 돌아오는 흥 취향할러 그죠? 돌아오는 흥 취향할러 너도 나만 못하리라 너도 나 정도는 아닐 거다 내 흥이 너보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됐죠? 오케이. 반범 귀 흥하는 흥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칠수 가는 비, 빗긴 바람, 낚싯대, 맨, 저, 할, 아, 비, 야 여기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EBS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내 해석대로 해주고 만약에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화자가 두 명 등장한다고 보고 하나는 이렇게 부르는 화자예요. 그럼 이 하람이가 누구냐? 이 하람이는 당연히 화자예요. 그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누굴 불렀다? 자기 자신을 불렀다. 그래서 이거 지나가는 행위 타인이 그런 겁니다. 타인이 화자예요. 자, 어떻게 부르는 거냐? 가는 비, 이제 이슬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빗긴 바람 불고 있는데, 낚싯대를 맨 저 할아버지, 야, 이러면서, 노인네야. 내 생애, 당신의 생애가 얼마나 돼야, 마치라 이렇게 되죠? 얼마나 돼야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들 말하면 너 얼마나 더 살려고, 이런 얼마나 더 살려고.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길래 이렇게 수고로움도 수고롭게 하느냐 이렇게 수고를 다 하느냐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은 낚싯대를 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이 낚싯대를 무슨 낚싯대로 본 거냐면 생애의 낚시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아니 할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낚시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죠 이거. 됐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대답. 생애를 위함이 아니다. 이게 얘기합니다.
생애를 위함이 아닌다라는 거, 생애를 위해서 하는 뭐가 아니다? 낚시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어은겨워 하는 어부의 흥취. 어부의 흥취가 너무 좋아서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뭐로서의 자부심? 어부 삶으로서의 자부심.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때 어부의 삶은 하다가 지향하는 삶. 됐죠? 그 다음 팔수. 피소주. 여기서 이제 피소주는 피를 섞은 소주가 아니라 그냥 소박한 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박한 술, 그 다음에 무절이라고 하는 또 무절임입니다. 단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에 단무지 묻는다.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박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습다. 어른 대접. 어른 대접이 너무 뭐하다? 우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대접이 너무 우습구나. 왜냐하면 초라한 음식을, 소박한 음식을 내놨으니까. 그래서 남들은 저 이런 말이 촉촉타 하겠지만은 촉촉타가 초라하다. 이 음식을 보고 남들은 이것을 뭐하다고 얘기할 거다? 초라하다고 얘기하겠건만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소박한 음식이니까 초라하다고 하겠지만은 두어라 이렇게 소박한 음식도 내 분이다. 나의 분수이니 분내사 인가파 분내사 그래서 이거 일사자잖아요. 내 분수 안에 있는 이가 하겠다. 즉 이 소박한 음식이 나의보다 분수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안건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거였습니다. 구수. 식목을 그친으로, 식목이라고 하는 건 월급입니다. 월급을 그친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급이 끊긴 후에요. 월급이 끊겼다는 얘기는 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으면 요거 벼슬에서 물러난 후라는 얘기예요. 벼슬에서 물러난 후 어조생애를 하니 낚시를 즐기는 삶을 사니 이겁니다. 됐죠? 어조생애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아까 얘기한 이게 어부의 삶입니다. 자연친화 자연하고. 됐죠? 그 다음 해먹는 애새끼들은 괴롭다 하겠지만 해먹는 애새끼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세속적 삶을 사는 존재. 속인들은 괴롭다겠지만은 두어라 강호한 적이 이 내 분인가 하더라. 강호한 적, 자연에서 한강에 사는 것이 내 분인가 하겠다. 오케이.